제목이 조금 글자가 달라졌습니다만은 뭐 관계 없습니다. 우선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되고 더욱이 우리 교회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결코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관리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스크린에 보면 잘못된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냐?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걸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 나도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멋있다. 최근에 왜 강남역 부근에 침수가 됐을 때 어떤 젊은이가 침수된 차 지붕 위에 탁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잖아요. 사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강남 현자였죠. 현명한 사람. 그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또 강남 현자라는 이름으로, 물론 풍자입니다마는 잘못된 걸 보여주면서 신문이나 또는 우리 TV 같은 데서 아, 나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살아남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아예 못 보신 걸로 하고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이 한 60cm, 70cm 도로에 물이 찼는데 쫙 멋있게 차가 지나가요. 아, 나도 저럴 때는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지나가야 되겠구나. 속된 표현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또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자동차 바퀴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때까지는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지나가 보세요. 못 지나갑니다. 3분의 반 이상만 되면요. 자동차 뒤에 배기 그 구멍이 있죠. 머플러라는 거. 거기 물이 찹니다. 엔진룸에 물이 차요. 차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장면을 텔레비에서 자꾸 보여주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 저렇게 하면 멋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은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의도적인 알지만 의도적인 불감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굉장히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놨습니다. 원 제목하고 조금 다른데 뭐 탄력성, 이제 우리가 걷기 운동 많이 하시죠? 왜 하십니까? 근력성. 이제 이 근력의 탄력성을 키워놓는 거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신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저도 70 중반을 살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ROTC 출신입니다. 이제 학군 장교했는데 낙하산을 17번 뛰었어요. 그리고 특수하게 잠수함 교육, 탈출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 동해 안에 있는 어느 도시, 그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국가 보안이 되니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체력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장한 이 생존하는 방법을 5번, 4일씩 5번, 총 20일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하면은 이제 패스, 이제 성공하면은 별을 줘요. 그래서 5번 했으니까 제가 5성 장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수첩에요. 미국 의료보험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의료보험증이 있어요. 왜? 미국 연방정부에서 준 겁니다. 기념품으로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 적어도 기본적인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아시죠? 9.11 테러가 나서 그날 오후에 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오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 있는 그 9.11 테러 총지휘본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미 연방정부에서 줬습니다. 왜 줬느냐? 한국 사람인데 와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걸 보고 배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제가 미 공군 비행기를 타고 케네디 공항까지 가서 현장에 가서 9일 동안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재난관리하는 모습이 달라요. 재난관리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각 부청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 구급 소방관, 이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의 최고 직속 상관인 뉴욕시장은 그 옆에 와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든지 요구하면 그 사람이 다 들어줘요. 우리하고는 재난관리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걸 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꽤나 혼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혼나서 현장에도 다니고 밤새워서 일하는 거 보고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뭐 길이 잡히는구나. 진짜로 잡혀서 그 길로 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란 말 때문에 아까 근육 운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하시다가는 근육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고 심장 문제도 일으키실 수 있고 길거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해놓는 것이 여기 탄력성 증강이다. 이제 그렇게 요즘 적극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이게 우리 경로대학이죠. 그 노자가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를 은퇴하신 은퇴 교수님, 명예 교수님이 840명 정도 됩니다. 명예 교수가 아니고 은퇴 교수가 840여 명이고 그 중에 명예 교수는 이제 320명 정도 되는데 100세를 넘어 아직도 건강하게 사시는 네 분의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 만 103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그 다음에 한태동 교수님이 만 100세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셨죠. 그 다음에 유동식 교수님이 101세고 그 다음에 김형우라는 교수님이 의과대학 학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102세고 그 연세대학교는 100세 넘은 분이 4분이 계시고 90세가 넘은 분이 44분 계십니다. 그래서 90세 이상이 모두 48명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려대학교하고 비교를 합니다. 고대는 90세 넘은 분이 11명밖에 없어요. 100세 넘은 분은 없고요. 그래서 고대 총장님이 도대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총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교목이 12분이 계셔가지고 매일 기도하신다.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동문들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고대는 그런 기도가 없잖냐. 기도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대 총장이 우리도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교수님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의식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의식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오도방정 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의식은 하지 마시고 그죠. 이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를 날이 점점 가까워오거든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갈 수 있지만은 문제는 마음을 젊게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 육체적 건강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동력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맨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 오랫도록 72년 이상 사용하셨으니까 무릎 아픈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나이 의식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우리 그리고 부탁은 제발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안전관리에서 조급함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재난이 나면요, 화재가 나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번처럼처럼 물난리가 나든지 하면은 우선 사람이 평상시에는 163도 각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약시자입니다만은 컴퓨터를 하도 많이 봐서 약시자가 됐습니다만은 163도까지 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화재가 나면요 이게 105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폭이 좁아도 보이는 게 그만큼 줄어들어 버립니다. 수해가 나도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나도 줄어듭니다. 볼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이는 게 적어지면은 생각도 좁아져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기억했던 어릴 때부터 가졌던 현상으로 되돌아가게 있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생각의 폭이 좁아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한탄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정신의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것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와서 배운 대로 뭐 어디 가서 배우니까 무슨 운동이 좋고 무슨 보약이 좋고 무슨 비타민이 좋고 과연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해놓고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체도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요. 요즘 기후변화란 말 많이 들으셨죠? 80년대 초에는 지구 온난화, 더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온난화란 말을 쓰는 사람은 아직 진짜 생각 안 하고 구식 사고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돼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금년 여름에 비 왕창 왔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왔느냐면 가물어 가지요. 유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인강 얘는 배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짝 말라가지고 유람선도 못 다니고 각종 화물을 실어 나르던 배가 못 다녔어요. 이 곡물, 광물, 석탄 실어 나르던 배가 전부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지금 진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가 못 다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하신 분은 배에 이제 많은 물건들 싣고 다니는 걸 운하에서 이제 보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핫티스트, 진짜 무척 더워져요. 더워지면 드라이스트란 말을 써요. 드라이라고 해서 건조해집니다. 지금 야단 났죠. 유럽 전체는 지금 뭐 52도 온도가 영국이 43도까지 갔거든요. 43도. 우리나라는 43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뉴욕 사람들은 어떤 용어가 있냐면 over 90 3digit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90 이상 세 자리 숫자. 이게 뭐냐면 습도가 90% 이상이 되고 온도가 화시로 100도, 섭씨로 한 38도 조금 못 됩니다. 이상이 되면 전혀 근무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올스탑이에요. 나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길바닥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 크지만은 약해요.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걸 제가 직접 보고 같이 앰뷸런스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요. 그래서 오버나인디 3디짓이란 말이 뉴욕 같은 데는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 먹어서 그런지 고추장 먹어서 그런지 독하죠. 독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견디죠. 근데 연세 드셔서 견디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세요. 이번이 아니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산역 앞에요. 용산역 앞에 우리 이창준 장로님은 잘 아실 텐데 용산역 앞에 재개발할 때 버스에서 젊은 남녀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세 걸음 딱 가서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뒤따라 내려오시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는 사진을 옆에서 누가 또 찍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간 두 남녀를 구출하고 보니까 허리까지 묻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남녀는 제가 중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만나가지고 그 건설회사하고 해서 만나서 1억 5천만 원씩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뭐 조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땅꺼짐도 많이 생겨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 여긴 동대문 쪽은 종로 쪽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강남, 서초 이쪽으로는 강동 쪽에는 땅꺼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땅꺼짐이 왜 생기느냐? 물 때문에 생겨요. 우리말에 물귀신이란 말이 있죠. 물귀신. 이것을 이렇게 물귀신이라고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물의 점성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여자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를 아세요? 굉장히 체격이 크고 정한 뭐 엄청난 메달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선수가 역기를 들 때 그 하얀 가루 손에 딱 묻히죠.
이게 뭐냐면 송진가루입니다. 루진이라고 해서 송진가루인데 바벨을 잡을 때 딱 잡히도록 하는데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본능적으로 해요. 손바닥에다 탁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역기를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왜 침을 뱉느냐? 침이지만은 끈끈해요. 일반 물도 끈끈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 혼자 가질 않아요. 그 성질을 우리 민족은 깨달아 가지고 물 귀신이다. 제가 미국 가서 이를 대학 교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농담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걸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물귀신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모래 가는 거 있죠. 또는 심지어 자갈까지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안에 구멍이 뻥 생겨요. 뻥 생기면은 지힘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위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흔들어 놓으면은 땅 꺼지면 쑥 들어가죠. 그럼 자동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뭐 그 외에도 꺼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구에는 작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연만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속 빼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범이 자연 못지않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부터 지구와 지구 속에 사는 사람을 같이 놓고 보자. 코로나가 시작한 재작년 4월 달에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 영국 사람들이 주관이 돼서 회의를 했는데 그날 4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결론이 뭐냐. 왜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발현이 돼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됐느냐. 첫 번째 결론이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왜? 도시를 확장을 하고 농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강가에까지 다 모욕을 점령하고 바닷가에 다 점령하고 나니까 하등동물하고 같이 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사람이 교통순환을 잘 만들었거든요. 이틀 만에 전 세계를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전 세계 도는 걸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한 국가에는 엔데믹이라고 그러고 한 지역적으로 동대문에서 일어나면 동대문에서는 에피데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의 탐욕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그날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 18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참여했습니다만 그날 그 결론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다 동그라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지구에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용어 하나 때문에 35년 동안 애를 써서 이제 바로 잡은 게 있습니다. 재해와 재난이란 말입니다. 재해. 여러분이 아시기는요. 이번에 물난리 나고 뭐 폭풍 오고 한 거 이것은 일단 재난입니다. 재난이고요. 그 가운데서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됐냐면 일본은 재난이란 말이 없습니다. 일본어 자체는요. 이 단어 수가 우리 한글 단어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발음도 안 되니까 그냥 아시바가 뭔지 아세요? 아시바. 우리 이 장로님 혹시 기억하세요? 영어로요. 어시스턴트 바거든요. 이걸 줄여가지고 아시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보면 사포도란 말이 있습니다. 사포도. 이게 영어로 서포터거든요. 지지대. 받쳐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발음해가지고 공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일본 사람들은 재해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재난과 재해가 분명히 언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6조 1항에도 일본 걸 그대로 뺏겨오다 보니까 잘못된 재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해와 재난을 구분해 주십시다. 재난이 일어나고 그 결과 피해가 난 것이 재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나? 그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냐? 겁나는 장면이 있으면 피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나는 절대 안 다친다. 만약에 이 시간에 이 밑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흔들면은 무너질 수가 있죠. 교회 건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더 없는 축복이고요. 지켜주시면. 근데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져도 나는 솟아날 구멍을 난 알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그 1m 20 정도 물이 찼는데 들어가죠. 겁이 없어요. 나는 절대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생각.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의도적인 불감증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 용어를 쓴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유교를 겪고 저도 6.25 때 피난 가서 뭐 어릴 때입니다만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도 들어서 이야기인데 제가 경기를 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묻혔습니다. 제 고향은 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의 본산지입니다. 포항 위에 지금 월폴이라는 곳인데 그쪽으로 피난 가서 한포 사격하니까 놀래가지고 경기를 하고 하니까 죽은 줄 알고 묻었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목까지만 묻었어요. 한 2시간 지나면 또 살아나요. 그런 걸 피난 2주 동안 피난하는 동안에 4번 땅속에 묻혔던 접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뿌뚜리입니다. 뿌뚜렸다고. 죽을 놈 뿌뚜렸다고 뿌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뿌뚜리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제 형님, 큰형님이 이름이 조원길인데 원길내 뿌뚜리. 그 다음에 나춘식이라고는 그 큰 누나가 창순인데 창순내 뿌뚜리.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의 뿌뚜리가 있습니다. 죽을 놈들 전부 다 붙잡아서 살려놨다. 그런데 셋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급한 일인지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진짜 이 급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다. 하도 한국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겁 좀 내주세요. 제가 보시다시피 눈이 적어서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겁을 내주세요.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15cm 이상 있죠? 여러분 복숭아뼈 이상 되는 물은 절대 건너지 마세요. 서울 시내에서는. 왜? 아스팔트 위에 그 정도면요. 물 흐름 속도가 있습니다. 특히 물이 이렇게 저쪽에서 저쪽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그래도 또 덜해요. 뒤로 걸으면은 더 위험합니다. 뒤에서 밀어버리면 물을 힘이 밀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강남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옆에서는 그걸 또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뭐 SNS에 올려서 아이 뭐 쉽게 지나갔다가 뭐 용감한.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시력이 0.2가 안 됩니다. 0.2가 안 되는데 맨홀 뚜껑이 들어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고 다 보여요. 근데 왜 그러고 들어갑니까? 참 답답해요. 제발 겁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핵심이 겁내달라 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요. 불구경 멀리 하세요. 큰 불이 났을 때 멀리 가까이 가면요. 1시간만 불구경 하시면 여러분도 확 변해버립니다. 소방관들이 1시간 진압하고 나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1시간 진압하고 나서는 15분간 최소한 15분간은 쉬도록 불꽃을 보지 않도록 연기를 보지 않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불구경, 물구경 제일 볼거리죠. 볼거리인데도 여러분이 가능한 한 볼거리 보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기를 겁내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잠깐만요. 이 사진이요. 요즘 문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뭐 온도 올라간다고 야단인데 위에 있는 왼쪽 그림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시간이 6,500만 년입니다. 누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저게 이제 남극에서 3,900m 얼음을 떠가지고 전부 조사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림이 위로 뾰족 밑으로 뾰족뾰족한 게 모두 497회가 나타나요. 저게 뭐냐면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요즘보다 더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사람이 있었냐? 사람은 없었죠.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그랬던 역사가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끝이 현재 우리 이제 사는 시절인데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 이게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도 저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난화 가스 많이 내놓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그림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밑에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죠. 그 중에 90% 4,600만 명 정도가 어떤 곳에 사냐? 대한민국 남한 땅 전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5% 이내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4,600만 명이 전체 땅에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집중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서울에 돈 있는 분들 서울에서만 복을 걸고 살지 말고 제발 저 좀 지방에 경치 좋고 한데 바닷가나 물강가에 좋은 데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집중도가 저렇게 짧은 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보실 겁니다만 요게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497회가 있는 동안에 조건이 안 맞으면 생물이 없어집니다. 생물 소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지구상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가 옛날에 어느 동네에 살았습니까? 가장 많이 살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춥다고 하는 시베리아 북쪽 북위 64도 부근에 살았습니다. 맘모스는 90% 이상이 초식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시베리아가 옛날엔 풀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무성했기 때문에 맘모스가 그렇게 번창할 수가 있었어요. 북위 64도 야쿠츠라는 곳에 가면요, 맘모스 계곡이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하고 제가 그때 천연가스 운반 관계 때문에 현장에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폭 3.4km, 길이 23km 계곡이 있어요. 산이 계곡인데 그 계곡이 완전히 세 방향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맘모스 상아입니다. 상아 길이가 9m짜리 되어 있어요. 이제 감겨 있는 거. 요즘 코끼리 상아 여러분이 아시죠? 그건 상대할 바가 아니고 9m짜리 있는 상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서 그거 보고 그리고 등치가 적은 코끼리는 상대적으로 등치가 적은 코끼리는 빨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데 옛날엔 기후가 안 맞으면 생물이 멸종을 했죠. 자, 여러분 전화 다 끄셨어요? 이따가 지금 여기 밑에 두 개 만화 뭐 오른쪽 위는 생각하지 말고 왼쪽 만화 이제 그림은요 이정문 적어놓으세요. 기록하시고 이정문 화백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44년생이신데 이정문 화백이 1965년도에 65년입니다. 2005년이 아니고 65년도에 앞으로 2000년대 가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다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80% 이상이 맞습니다. 핸드폰부터 텔레비부터 전부 자동차까지 다 맞아요. 기막힌 상상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최근에 와서 2050년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또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2050년대.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냥 뭐 만화로 그린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람은요, 그리고 자연 환경은 기본적으로 변합니다. 안 변하시는 분 있어요? 이 방에 안에 1년 내내 계시면은 여러분 현재 입은 복장대로 그대로 계실 수가 있어요? 못 견디죠.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엔 더더욱 벗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변합니다. 사람만 변하느냐, 자연도 변하고 이 목재, 의자 다 변합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노화라 그러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기질이 나쁘다든지 자 우리 먹는 거든지 이게 나빠가지고 하는 것은 노후화. 그러니까 노화에다가 잘못된 것이 더해지면 노후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 체질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을 확률이 거의 99.99%입니다. 왜? 쓸데없는 거 많이 드셨거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요, 기도할 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나오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을 다스려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입을 다스려 주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잘 관리하면은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건강 잘 관리해서 건강을 관리하게 해주시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잘 관리하면은 말씀 전파, 진리를 전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입 관리를 잘 하게 해달라고 진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입 관리, 들어가는 것 잘 관리하고 나가는 것 잘 관리하면은 여러분이 사시는데 여러 가지로 편할 겁니다. 우선 본인이 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재난이란 건요, 특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데 언제 어딘지 지 마음대로 나와요. 뭐 재난이 왜 예측을 못하냐? 여러분 기상 예측, 우리 이제 기상청 보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하늘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슈퍼콤, 제가 아까 제 경력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기획단장을 할 때 기상청에 처음으로 슈퍼컴퓨터를 사도록 437억을 그때 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컴만 있으면은 앞으로 기상을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슈퍼컴을 지금 5번째 바꾸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기상청 가장 일반적인 예보가 뭔지 아세요? 때때로 곳에 따라 적당량의 오락가락입니다. 알아들으신 분은 들으시고 못 알아들으신 분은 그냥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때때로 곳에 따라 적당량의 오락가락입니다. 예. 이거 이제 기상청에 가서 제가 이 용어를 썼다가 기상청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쫓겨났는데 원로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원로들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니들이 소리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장한 이 재난은 지 마음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완벽한 이란 말을 쓰더라고. 완벽하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발본색원이란 말 아시죠? 항구대책이란 말도 아시죠? 발본색원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뿌리 뽑는 정책. 이번엔 대통령께서 완벽해. 이 재난관리에서는 항구대책, 뿌리 뽑는 거, 뭐 완벽한 발본색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임하실 때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노란 조끼 입고 중앙재난본부에 왔을 때 제가 그날 본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이, 저하고 같이 일하던 국장이 브리핑 딱 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완벽한 항구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 그런 내가 옆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완벽한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경호원이 당신 누구야? 경호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신 알바 아니야? 맞받아 쳤죠. 경호원들은요 맞받아 쳐야 조금 기가 죽지, 안 그러면
막대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왜 이제 문제냐? 아까 지구에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연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어디가 쑤시고 열이 나고 하죠.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 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사람 사회의 변화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시간은 조절해 주세요.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제 문제가 많으냐? 저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 위에 이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시베리아 공기 기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를 양자강 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오츠크 기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지구 위를 놓고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여기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네 개의 공기 덩어리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저 시베리아 쪽 왼쪽 위에 것이 강해져가지고 밀고 내려오고, 여름 되면은 양자강께 밀고 들어오고, 또 가을 되면은 오츠크 기단이 확장을 하고, 또 여름 중에서도 또 태풍이 올 때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상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론을 완성해가지고는 반드시 한국에 와서 실험을 합니다. 한국이 기상 관측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 연구한 걸 전부 우리나라에 와서 증명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땅덩어리 지정학적 위치가 저런 공기 덩어리 4개가 서로 싸우는 곳에 있다. 파주 쪽이니까. 그러니까 휴전선이죠. 북쪽하고 남쪽 이런 그 기상변화, 기상재난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4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2개 중에 사이로 쏙 올라오는 게 있죠. 태풍.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5개의 기단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건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파트에 사세요? 단독주택에 사세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아파트요. 아파트는 단순하죠. 여러분, 아파트란 말이 뭡니까? 쪼개놓는다는 얘기죠. 전부 분리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가정도 분리하고 전부 쪼개놓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좋은 문화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반포 아파트에 20년 이상 살다가 아파트가 싫어졌어요. 더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너무 밝아져요. 그리고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찾아서 지금은 우면산 산속에 들어가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이 좋아요. 물론 11년 전에 산사태는 제가 제일 먼저 당했습니다. 흙 한 40cm 흙에 딱 발이 묻히고 뒤로 넘어졌는데 28m를 17분 동안 떠내려갔어요. 여기서 저 뒤에까지 가는데 17분 동안 떠내려갔는데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 쪽문에, 제 집 쪽문에 가니까 흙이 나를 탁 쳐가지고 쪽문 속으로 밀어넣더라고요. 그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신문 이제 언론사에 YTN하고 좀 연락을 했더니 와가지고 보는데 전 밑에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릎 밑이 진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상풍도 걸리고 뭐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생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오는 교통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재난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집안에서 한번 대보세요. 가정주부들 많으시면은 부엌에서부터 가스레인지부터 전기부터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는 특히 요즘 와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집안의 각종 가구들 모서리 한번 보시면은 이 탁자 같은 거 보면은 90도로 쫙 직각이 돼 있죠. 여기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손자 손녀들이 부딪히면 멍드는 게 아니라 깨지죠. 먹는 것하고 깨진 거는 치료비가 6.3배가 더 든다고 한국의학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구회사들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와요. 그러면 전부 라운딩 쳐 둥그렇게 있죠. 둥그렇게 처리하면 깨지진 않고 멍만 들게 하자. 손자 손녀들이 부딪히더라도.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 타일 깨끗하게 좋았는데 물만 묻어 있으면 미끄러지죠. 할아버지가 볼일 보는데 할아버지 하고 애들이 오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내인탕 실례가 많습니다. 일평생 불구로 사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일도 물이 묻어 있더라도 조금 보기엔 못하지만은 안 미끄러운 걸로 타일로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있어요. 전기, 가스, 이 탁자부터 그다음에 한때는 신발장을 아기들이 올라가다가 안고 넘어져 가지고 그 주택공사에서 엄청난 그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우리 이야기인데 요 사진은요. 이번에 태풍 때문에 야단했습니다만 요 위에 사진은 59년 9월 17일 사라웃 태풍 때 사진입니다. 제 고향 경북 영덕군 강구면 50천. 이 참고로요. 강구면이 우리나라 3,500개 읍면동 중에 현재는 가장 잘 사는 경제지표, 사회적 지표가 가장 1등입니다. 근데 그때 저렇게 물에 잠겼어요. 사라웃 태풍 때. 막 그랬던 저 사진인데 아직 이 사진은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찍으신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진영 선생님이라고요. 왼쪽에는 울릉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우면산 산사태 때 흙이 떠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사진에 바위 보이세요? 눈 좋으신 분들은 바위하고 바위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는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저 바위가요. 굴러 내려온 게 아니고 비탈길 도로를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예? 너무 앞서가 버렸구나. 예, 저게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돌을 육지에서 들려고 하니까 크레인이 없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4조각을 냈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4조각을 내가지고 저 왼쪽 사진 오른쪽 밑에다가 그걸 갖다 묻어놨는데 묻어버렸어요. 이제 묻어가지고 현재 땅속에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큰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왜 그러냐. 흙이 토사가 한 30cm 정도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저 무거운 바위를 끌어냈습니다.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건 지진 이야기니까 그만두고요. 저런 넘어가네. 이거는요. 저 왼쪽 위에 있는 건 베스라는 물고기. 이건 유경수 여사가 우리나라에 도입한 거죠. 팔당댐 준공할 때 도입했는데 베스가 우리나라 민물고기 다 잡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눈 좋으신 분 저 가운데 있는 멧돼지 새끼가 몇 마리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멧돼지 한 마리가 저렇게 30마리가 넘는 새끼를 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이세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자세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30마리가 넘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멧돼지 문제이고 오른쪽에 황소개구리 한번 보세요. 황소개구리를 총으로 가지고 잡았어요. 저렇게 큰 황소개구리. 우리나라 지금 섬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모기 때문에 매년 평균 37만 명이 죽습니다. 모기로요. 사실 지금까지 모기가 제일 무섭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됐던 중국에서 들어온 붉은 개미. 이거 한번 물리면은 한 일주일은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파란 지도 사진은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저 지도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태평양 바다의 쓰레기 동산입니다. 쓰레기 동산 위에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섬인데 그 위에 집차가 올라가요. 단에도 안 꺼집니다. 근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남한의 15배 정도 면적이 쓰레기가요. 거기 가면 대선 막걸리, 그 다음에 뭐 소주병들 있죠. 우리나라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전 세계 게 다 와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쓰레기 동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버리는 거 제발 좀 분리수거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개조심이라고 그래놓고 이게 개입니까? 염소죠? 개조심이라고 써서 하도 재밌어서 사진 찍어서 놔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이제 들고양이, 집에서 나간 들고양이가 나가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 오른쪽에는 개입니다. 이 여러분 반려동물 많이 키우신 분이 많으신데 이 제주도에 갖다 버려놓고 이것들이 들개화돼 가지고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 개들 중에 5마리를 추적을 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추적했더니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버리고 온 거예요. 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독초돌대 버섯 같은 거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황소개구리는 대단하죠. 이건 예.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수대교부터 전부 우리나라에 재난 큰 사건들입니다. 자, 요 사진 내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 밑에 사진.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자살 명소를 이야기하는데 저 밑에 배보영 순경이 나오는 저 사진은 순경으로 임관한 지 3일 만에 마포대교 위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여학생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냐? 뛰어가서 언니랑 같이 걸을래. 다른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난간을 다리를 걸쳐가지고 거의 넘어간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꺼내가지고는 언니하고 같이 걸을래. 한마디 가지고 저 여학생이 살았습니다. 저 여학생은 나중에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마포대교 생명살림이 운동에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살 마포대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 이런 건 건강 이것까지는 다 지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핵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 교회를 관리하시는 장로님들, 주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재난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했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선제적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가 일어날지를 모르면은 급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나 혼자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각자 가정과 오시는 교통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방정식, 적분 방정식을 써놨습니다. 이건 우리 이창준 장로님이 수학 전공이시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학할 때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전부 적분을 해요. 시간의 함수니까. 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시신과 플러스 알파가 나왔습니다. 이 알파를 뭘로 만들 거냐? 0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로 사회에 폐단을 끼친 사람도 있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도 있고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인생도 저 알파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플러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이 밑에 한자는 제 책상 위에 있고 제가 늘 매일 매 순간 보는 겁니다. 정계 탐식하여 탕정근이요 야학 무량하여도 천지관이라. 정계 마당에 놓는 닭 있죠. 닭은 먹을 것만 찾다가 가는 곳이 결국 어디입니까? 집사님. 먹거리만 찾던 닭은 결국 끓는 솥에 들어가는 거죠. 끓는 솥에 들어. 그러나 먹을 건 없어도 저 들에 놓는 학은 먹을 것이 없어도 천지를 본다. 그렇게 큰 뜻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밑에는 인무원리하면 필요구느라. 사람이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우려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십자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죠. 꿈을 갖고 있으면서요. 여러분의 앞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살고 주변의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염려하면서 사시는 그래서 안전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